안녕하세요, 여러분. 곧 발표되는 미국 7월 CPI가 6월에 비해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얘기를 오늘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7월 CPI 곧 발표돼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에 발표하는데요. 6월 CPI보다 더 높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CPI 굉장히 좋게 나왔죠. 시장이 환호했었는데 헤드라인이 3%로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 코어 CPI는 4.8%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예상되고 있는 7월 CPI는 헤드라인이 3.3%, 그리고 코어는 4.9%입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간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미국이야 당연히 자기 나라 CPI에 관심이 많죠. 물가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지만 사실 CPI 올라갈 때 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도 있다. 요즘은 이거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금 열심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차이가 지금 위험할 정도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가 상당히 빠르게 둔화돼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영향 요인이 있어요. 자, 차트를 보면 이게 작년 전반기입니다. 작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의 CPI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작년 전반기 내내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CPI 9.1% 나왔고요. 다행히도 여기가 정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이 빠르게 올라간 물가가 기저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가지표를 낼 때 작년 동월과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나온 6월 CPI까지는 이게 기저효과가 됐다는 거죠. 이미 올라간 물가 대비 얼마나 올랐나를 올해 전반기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착시예요. 그만큼 물가가 둔화하지 않았는데도 워낙 기저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둔화 역시 빠르게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7월 CPI가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나? 지금부터는 이 상승한 때가 아니라 인플레가 둔화한 기간, 작년 7월부터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에요. 이때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가장 최근 CPI입니다. 6월 CPI예요. 이때 3% 기록했는데 이제부터는 9.1%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것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저효과가 반대로 작용한다. 반대의 착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래도 물가가 웬만큼씩 잡히고 있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질문 가능하죠. 자, 여전히 전월 대비 인플레는 0.2에서 0.4%씩 상승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둔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지만 물가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올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월간 인플레는 0.27%였습니다.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연간이라는 것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승률을 12번을 거치면 연간 인플레가 얼마나 나오냐 이거죠. 근데 이게 0.2 곱하기 12가 아니죠. 누적 합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4%에서 5.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정도가 올해 말의 인플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드라인 CPI가 3%에서 점점점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monthly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르고 있나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저효과 얘기를 했는데 이 기저효과는 사실 에너지 기저효과예요. 작년 전반기에 빠르게 상승했다가 하반기에 빠르게 하락한 게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에너지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또 워낙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헤드라인 CPI의 둔화를 주도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다. 기저효과도 에너지가 만들어낸 것이고 착시도 에너지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근원 CPI,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CPI에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 물가가 얼만큼 상승했는가, 그리고 근원 CPI가 얼마나 올랐는가,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 대비 지금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올해 말에 이 정도 인플레는 상당히 양호한 거고 어쩌면 유가 상승,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거보다 상당히 더 높은 인플레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걱정스럽죠. 이런 점들을 기억하면서 7월 CPI부터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가가 반등하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예상된 거다. 이겁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